아침의 첫 한 잔, 몸이 깨어나는 순간,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을 때, 당신은 눈을 뜹니다. 몸은 느릿하고, 무릎은 잘 구부러지지 않죠. 밤새 움직이지 않았던 관절은 마치 오래된 문처럼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90세 의사는 늘 같은 행동을 합니다. 식탁 위 머그잔 속, 김이 살짝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 한 잔. 그 단순한 습관이 그의 관절을 30년은 젊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약보다 먼저 물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의학적으로도 완벽한 설명이죠. 밤새 천이 떨어진 몸은 근육과 인대가 수축되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이때 따뜻한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내부의 햇빛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살짝 확장시키고 굳었던 관절 안의 윤활의 흐름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놀라운 건 단 200ml의 따뜻한 물이 5분 만에 천을 평균 0.3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세한 온도 상승이 관절 건강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아시나요? 관절 내부의 연골세포 시온드로사이트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천이 1도만 떨어져도 효소 활동이 20% 이상 둔화되죠. 그 말은 곧 따뜻한 물 한 잔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연골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물 온도가 중요하지 않다, 수분량이 핵심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본 의사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찬물을 마시던 분들이 따뜻한 물로 바꾸자 불과 2주 만에 아침 통증이 줄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과학적 설명만큼 중요한 건 몸이 느끼는 차이, 바로 피부와 관절의 체감 온도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어떤 물을 마시고 있을까? 혹시 차가운 물을 한 컵 들이켜고 몸이 깨어난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그건 자극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은 자극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을 몰아붙이지 않고 천천히 깨워주는 첫 신호죠. 의사들은 아침 따뜻한 물을 신체 시동 의식 과지에 이라 부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몸의 엔진을 미리 데워두는 과정이죠. 이 한 잔이 위를 부드럽게 드고 간으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며 관절 윤활액의 점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 환자는 말합니다. 이젠 물 한 잔 없이는 아침이 안 열려요. 이 간단한 습관이 왜 그토록 큰 차이를 만들까요?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이 건강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꾸준한 작은 온기가 몸을 되살립니다. 90세 의사가 남긴 말처럼요. 내 몸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설계한다. 그 한 잔이야말로 당신의 관절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한 물이 실제로 혈류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 온도 1도 차이가 만드는 혈류의 기적. 당신은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같은 물인데 따뜻한 물은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느낌.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 1도의 차이가 혈류 속을 바꾸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한 연구에서 40, 80세 남녀를 대상으로 물의 온도에 따른 혈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37도 내외의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 혈관 확장률이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보다 18%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관절은 영양이 직접 공급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혈류가 원활해야만 윤활액이 충분히 공급되어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냉수는 순간적으로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각성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말초혈관이 수축하며 무릎과 손목 같은 끝 관절 부위에 혈류 공급이 감소하죠. 반면 따뜻한 물은 부드럽게 혈관을 열어 산소와 영양분이 말초 조직까지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연골세포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관절의 탄성이 유지됩니다. 90세 의사인 박노윤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의 관절은 강철이 아니라 젖은 스펀지입니다. 따뜻할수록 부드럽게 움직이고 차가울수록 부서집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골의 주성분인 콜라겐 예양, 단백질은 36도 이하에서 점성이 떨어지고 마찰 계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차가운 환경은 관절의 미끄러짐을 막고 마모를 가속시킵니다. 그렇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 45도 이상은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하고 즉 혈관 확장을 지나치게 유발해 어지러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온도는 1000보다 약간 높은 38.441도,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하다 느끼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의 따뜻함이 왜 중요한가요? 그건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 엔도텔리움가 열 자극에 반응해 산화질소 NO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 저항을 줄여 관절과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하죠. 즉, 따뜻한 물 한 잔이 자연 혈관 확장제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이 효과는 일시적이며 장기적 관절 건강에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하루 2잔의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신 고령층 그룹은 냉수를 마신 그룹보다 무릎 통증이 27% 낮고 아침 뻣뻣함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느림의 효과가 진짜였던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어떤 온도로 시작되나요? 혹시 너무 차가운 물로 몸을 놀라게 하며 하루를 열고 있지 않나요? 그 1도의 차이가 혈류를 자극과 안정 중 어느 쪽으로 이끌지 결정합니다. 의사 박노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건강은 물의 온도에서 시작된다. 그 온도는 곧 내 몸을 대하는 온도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그리고 그 혈관은 관절을 지탱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한 잔의 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따뜻한 물이 밤새 굳어있던 관절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 놀라운 내부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굳은 관절, 따뜻한 물이 푸는 방법. 당신의 몸은 밤새 잠들지 않습니다. 겉은 고요하지만 안에서는 셀 수 없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죠. 특히 노년기의 몸은 수면 중 1001도 가까이 떨어지고 관절의 윤활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나 무릎이 잘 안 펴지고 마치 기름이 굳은 기계처럼 뻣뻣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따뜻한 물 한 잔이 이 굳은 관절을 풀어내는 신호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페손 90세 의사 박노윤 박사는 관절은 밤새 냉각된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차를 시동 걸기 전에 예열하듯 따뜻한 물이 그 예열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선 따뜻한 물이 입 안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미주신경, 바구스 너브를 자극합니다. 이 신경은 위와 장잔도, 심장, 근육 등 여러 기관을 연결하는 몸의 전선입니다. 따뜻한 자극이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면 부교감 신경이 깨어나면서 혈류와 소화기, 그리고 근육, 관절의 이완 반응을 동시에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굳은 근육의 미세 혈관이 열리고 윤활액 분비가 서서히 증가하죠. 일본 게이오대 의학과에서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40도 정도의 물, 이에멘이 200ml를 마신 그룹은 단 10분 만에 무릎 굴곡 각도,
유연성 지표가 평균 12% 향상됐다고 합니다. 반면 찬물을 마신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죠. 이는 단순한 기분의 차이가 아니라 관절 속 점액질이 따뜻함에 반응해 점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윤활액은 따뜻할수록 잘 흐르고 차가울수록 굳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밤새 식은 관절은 아침에 움직이면 통증을 느끼는데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 뒤엔 그 통증이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관절낭 내부의 점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며 마찰 저항이 줄기 때문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물리치료학자들은 체내 온도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따뜻한 물의 효과가 심리적 요인에 가깝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뇌의 시상하부가 천감지를 통해 천상승 신호를 오인하는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해석은 달라졌습니다. 즉,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실제 온도보다 먼저 뇌가 따뜻해졌다고 인식하여 근육 이완 반응을 먼저 유도한다는 겁니다. 한 노인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침마다 무릎이 안 펴져서 꼭 손으로 눌러야 일어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3분만 기다리면 무릎이 슥슥 펴집니다. 이 환자는 이후 6개월간 같은 습관을 유지했고 병원 내 계단 테스트에서 상승 속도가 20% 향상됐습니다. 물론 물 한 잔이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지만 몸이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게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몸의 관절은 오늘 아침에도 예열되었는가? 잠에서 깨어난 후 바로 움직이기보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신호를 보내보세요. 그 몇 분의 여유가 무릎의 10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따뜻한 물이 단순히 관절만이 아니라 위장을 깨워 관절을 도운다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중심인 소화기관이 살아날 때 관절도 진짜로 젊어집니다. 위장을 먼저 깨워야 관절이 살아난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0세 의사는 단호히 말합니다. 관절은 위에서 시작한다. 듣기엔 생소하지만 그 말엔 깊은 의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먼저 깨어나는 기관은 관절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위가 깨어나야 혈류가 순환하고 혈류가 순환해야 관절이 회복되죠. 밤새 위장은 거의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찬물을 들이키면 위벽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늦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 전체가 에너지 절약 모드에 머물러 관절까지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이 위를 천천히 드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위 점막이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전신순환이 깨어납니다. 즉, 따뜻한 물 한 잔은 단순히 관절을 위한 음료가 아니라 몸의 시동 버튼입니다. 이 작은 시동이 관절 대사, 연골 재생, 염증 억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의대의 한 연구는 공복 시 40드르서데르치 내외의 물을 200ml 마셨을 때 위 혈류량이 25%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효과는 30분간 지속되며 그 후 간과 신장, 말초관절로 이어지는 순환이 강화됩니다. 그 결과 관절 내 노폐물 제거 속도가 빨라지고 염증 수치 CRP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장과 관절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비밀은 염증 경로에 있습니다. 위벽이 냉각되거나 자극받으면 전신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 TNF이 방출됩니다. 이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관절까지 이동해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위장이 편안해야 관절도 편안합니다. 박노윤 박사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왜 자꾸 따뜻한 물을 말씀하세요? 그는 웃으며 답합니다.
무릎에 가는 혈액의 절반은 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내과 의사들은 물의 온도는 위장 혈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인 환자 대상 장기 관찰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신 그룹의 위장 불평함, 속쓰림, 관절통 빈도가 확연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과학적 평균값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실제 반응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죠. 단순히 따뜻한 물을 마신다고 염증이 줄어든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온도 그 자체보다 순환인 안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그 신호가 심장을 안정시키며 말초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관절 세포로 전달되는 산소량이 높아지고 염증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위가 타는 느낌이 있었는데 선생님 말대로 물 온도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바꾸고 나서 속이 편해졌어요. 그 뒤부터 무릎이 덜 뻣뻣해요. 그녀는 6개월 후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몸의 중심, 즉 소화기관이 따뜻해야만 혈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때 관절은 비로소 젊은 리듬을 되찾죠. 이제 당신의 아침 습관을 돌아보세요. 물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잔으로 몸의 흐름을 깨우는 태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90세 의사가 매일 실천하는 실제 루틴, 따뜻한 물과 함께하는 1분 자극 동작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관절의 부드러움을 완성합니다. 90세 의사의 루틴, 물, 플러스 이 동작, 1분. 따뜻한 물만으로는 부족하다. 몸이 깨달을 시간을 줘야 한다. 90세 의사 박노윤 박사는 매일 아침 1분의 짧은 루틴을 실천합니다. 그의 무릎과 손목은 60대 못지않게 부드럽습니다. 그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1분의 관절, 자극 동작.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신 후 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손목을 10초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립니다. 이때 관절 안에 윤활액이 서서히 퍼지며 혈류가 손끝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이 동작을 물의 열을 몸속으로 전달하는 첫다리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무릎. 박 박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무릎을 가볍게 안쪽,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마치 시계 태엽을 감듯 부드럽게 움직이죠.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이 혈류를 열어주고 가벼운 움직임이 윤활액을 섞어줍니다. 결과적으로 관절은 열리고 풀리고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적인 따뜻함, thermal activation과 미세 운동, micromotion의 결합은 관절 내 전압 감소 속도를 2배로 높입니다. 즉, 단순히 다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따뜻한 물 플러스 부드러운 자극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 루틴은 박 박사가 40년 전 관절염 환자들을 진료하며 스스로 깨달은 결과입니다. 그는 당시 환자들에게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무릎 10초만 돌려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단순한 습관을 3개월 지속한 사람들은 진통제 사용 빈도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단 1분의 움직임이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미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루틴의 지속성입니다. 90세의 박 박사는 1분이 쌓이면 10년이 바뀐다. 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지금도 매일 새벽 물 한 잔 후 이 동작을 한 번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의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물 마시고 무릎을 돌릴 때 내 몸이 오늘도 살아있구나 느껴져요. 이건 단순한 신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의 감각을 되찾는 루틴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느림과 따뜻함입니다. 노년의 관절은 강한 자극보다 리듬감 있는 순환을 원합니다. 따뜻한 물이 내부의 순환을 열면 1분의 자극은 그 에너지를 관절 곳곳으로 전달합니다. 직접 따라 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신 뒤 손목을 돌리고 무릎을 느리게 풀어주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의 내부가 움직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따뜻함은 단순한 열이 아니라 당신 몸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이 작은 루틴을 망치는 냉수 습관과 잘못된 아침 행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쩌면 당신의 관절을 몰래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찬물 습관이 만든 조용한 관절, 노화. 시원한 물이 몸에 좋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여름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를 들이키며 몸이 깨어난다고 느끼죠. 하지만 90세 의사 박노윤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찬물은 위를 깨우지 않습니다. 관절을 얼립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섭씨 36.5도를 유지해야 하는 정밀한 온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위와 장의 혈관이 즉각적으로 수축합니다. 이 반응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순간적인 각성 효과를 주지만 그 대가로 말초 혈류 감소, 근육 경직, 관절, 뇌혈류, 저하가 발생하죠. 그 결과는 당장은 상쾌하지만 10년 뒤 무릎이 서서히 굳어가는 조용한 노화로 이어집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냉수를 자주 마시는 중년층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관절의 온도 회복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즉, 몸이 스스로 따뜻해지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회복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오래 남게 됩니다. 90세 박노윤 박사는 젊은 시절 관절염 환자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침마다 냉수를 마시거나 차가운 과일 주스를 즐긴다. 그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추적 관찰 끝에 이 습관이 위장 혈류 감소, 관절 순환, 저하, 윤활액 점도 증가, 뻣뻣함이라는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차가운 물은 완전히 나쁜 건가요? 아니요.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과 혈관 탄성이 떨어집니다. 찬물 한 잔이 관절까지 닿는 동안 체내 순환은 그만큼 긴장하고 수축합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관절 노화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냉수와 약물의 관계입니다. 찬물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약물, 특히 관절염, 진통제나 칼슘 보충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국 약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되죠. 그래서 박노윤 박사는 말합니다. 찬물 한 잔이 약의 절반을 빼앗아 간다. 학계에서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수분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역시 건강한 위장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냉수로 위를 얼려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따뜻한 물은 혈류의 열쇠이자 소화의 문을 여는 첫 단계입니다. 한 환자의 일기를 인용해 볼까요?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병원에서 주사만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 말대로 냉수 끊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 마시니까 무릎이 따극극 하고 펴지는 느낌이 와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몸은 언제나 작은 신호에 반응합니다. 찬물은 긴장을, 따뜻한 물은 이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몇 년 뒤 계단을 오를 수 있느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컵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전히 얼음이 둥둥 떠 있는가요?
그 한 잔이 오늘은 시원할지 몰라도 10년 뒤 무릎의 움직임을 차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차가운 습관 때문에 오히려 손발이 붓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물이 오히려 붓기를 줄이는 과학적 원리, 그 숨은 균형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만 마셨는데 손발이 붓는 이유 많은 노년층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붓는다더라. 그래서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박노윤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붓는 건 물 때문이 아니라 물의 순환이 막혀서입니다. 당신의 손과 발이 붓는 이유는 체내의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조직 사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물을 마셨다 하고 인식했지만 그 물이 순환하지 못해 정체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때 가장 큰 원인은 천저하입니다. 혈관이 차가워지면 수분이 세포 내로 이동하는 통로인 세포막 수분 채널, 에이콰포린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붓기입니다. 여기서 따뜻한 물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천을 천천히 높이면 혈관이 확장되고 이 채널이 다시 열리면서 수분이 조직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따뜻한 물은 붓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붓기를 흘려보내는 열쇠음뜨나타입니다. 실제로 도쿄 노아의학 연구소의 한 실험에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를 2주간 마신 그룹은 찬물을 마신 그룹보다 부종지표, 체액 정체율 이 34%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몸이 가벼워지고 손이 덜 붓는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일부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붓는 것 같아요. 이건 몸의 순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입니다. 열 자극으로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수분이 세포 밖으로 잠시 이동했다가 곧 다시 흡수됩니다. 즉, 그 붓기는 몸이 회복 중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박노윤 박사는 이런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물은 흐를 때 힘을 발휘한다. 멈춰 있을 때는 짐이 된다. 그는 진료 중 손발이 자주 붓는 환자들에게 찬물 대신 미온수 3회 루틴을 권했습니다. 1. 아침 공복 따뜻한 물 1컵 2. 점심 전 미지근한 물 1컵 3 저녁 식후 1시간 뒤 온수 1컵. 이 단순한 루틴으로 한 달 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손가락이 잘 빠지고 발목이 가볍다고 답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이 혈류를 밀어주고 그 혈류가 림프 순환을 자극하며 결국 체액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분 온도가 부종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는 염분 섭취량이 더 큰 요인이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실험실의 이론보다 중요한 건 노년기의 실제 체감 변화입니다. 박노윤 박사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붓기를 줄인다는 일관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서 반지를 못 꼈었는데 물 온도를 바꾸고 나서 다시 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뭐 대단하냐고요? 그 반지가 내 인생의 일부였어요. 이건 단순히 부기가 빠진 게 아닙니다. 몸의 순환 권리를 되찾은 순간입니다. 이제 따뜻한 물이 붓기를 풀고 혈류를 깨우는 이유를 알았다면 다음 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왜 꼭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어야 하는가? 그 미묘한 온도의 경계 속에 숨어있는 의학적 비밀을 알아봅시다. 미지근한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미지근한 물도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박노윤 박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미지근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뜻해야 움직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학적 반응은 온도 임계점, that's T threshold,
따라 달라집니다. 즉, 온도가 어느 지점 이상 올라가야만 혈관, 효소, 신경이 동시에 활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임계점이 바로 1000보다 약간 높은 38.41도, 우리가 느끼기에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대략 30한 저고 35도, 우리 몸의 기준으로는 아직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천 유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혈류 확장도 효소 활성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순환은 멈추고 대사는 느려집니다. 서울의대 노화의학연구소의 임상시험에서도 38-40도의 물을 마신 그룹은 35도의 물을 마신 그룹보다 혈중 산소 운반율이 21% 높았고 피로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는 15% 낮았습니다. 즉, 단 몇 도의 차이가 몸의 전체 리듬을 바꾼다는 것이죠. 박노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그저 목을 적시는 물이고 따뜻한 물은 몸을 적시는 물이다. 이 차이는 관절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38-40도의 물은 연골세포의 대사효소, 아크레차나세의 활성을 최적화해 윤활액의 질을 유지하고 염증성 단백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이 과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의사들은 미지근한 물이 위에 부담이 덜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년층의 위장은 오히려 따뜻한 자극을 통해 깨어나는 구조입니다. 너무 미지근하면 위벽의 혈류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아 소화효소 분비가 늦고 위팽망함이 남습니다. 즉, 미지근한 물은 안정은 주지만 활력을 주지 못합니다. 박노윤 박사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물을 마셨을 때 입에서 따뜻하네 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면 딱 맞습니다. 그 온도는 1000보다 살짝 높은 39도 내외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따뜻함이 몸의 신경계에 이제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 실험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물이 너무 뜨겁게 느껴졌는데 며칠 지나니 몸이 먼저 그 온도를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처럼 몸은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누적될수록 혈류는 더 빨리 반응하고 관절은 더 유연해집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 마셔야 가장 좋을까? 너무 이르거나 식사 직전엔 부담이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문제. 식전 식후 언제 따뜻한 물을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가? 그 논쟁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잘못된 타이밍, 식사 전후, 언제 마셔야 하나? 물 마시는 시간도 약처럼 정해져야 합니다. 90세 의사 박노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물을 식사 전에 마시나요? 후에 마시나요? 대부분은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이 관절 건강의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식사 직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식사 후에 마시거나 아예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박노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는 단순한 주머니가 아닙니다. 온도와 자극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근육입니다. 식사 203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은 위를 부드럽게 데워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위벽이 따뜻해지면 혈류가 활발해지고 그 혈류의 일부가 간과 관절로 전달되어 염증 완화와 윤활 작용을 동시에 돕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전이나 직후 바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고 음식이 미처 소화되기 전에 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영양 흡수율이 낮아지고 위 더부룩함이 생기죠. 특히 단백질이 중요한 노년층에게는 영양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박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식전 20분 따뜻한 물 1컵 약 200ml 이시팅돌 위와 간의 혈류를 열어 소화효소 분비 촉진. 2. 식사 중
한두 모금 정도만 음식 삼키기 용도로 제한. 삼식 후 3초부터 40분 뒤 미온수 1컵, 잔여 음식물 배출 촉진, 혈류 안정화. 이 루틴을 실천한 환자들은 소화가 편해졌다. 식후 졸림이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관절통 증상 완화율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염증 반응이 줄고 그만큼 관절로 가는 혈류도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의 온도와 타이밍이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리 없다. 하지만 박노윤 박사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신 그룹은 식사 후 마신 그룹보다 혈중 CRP 염증 수치가 19% 낮았다는 결과입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명확한 차이였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효과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관절은 하루 이틀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10년 후에 무릎을 결정합니다. 박노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물은 약이 아니다. 그러나 약이 하기 전에 이미 치료를 시작한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깊습니다. 당신이 식사 전후의 한 잔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관절이 부드럽게 남을지 뻣뻣하게 굳을지를 가릅니다. 이제 따뜻한 물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 실제 환자들의 몸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6개월간의 루틴이 만든 실제 회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당신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한 잔의 루틴이 만든 6개월의 변화. 그날 박노윤 박사의 진료실에 72세 김명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계단 오르는 게 겁나요. 무릎이 불에 댄 것처럼 아파요. 그녀는 5년째 무릎 연골염을 앓고 있었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박 박사는 새로운 약 대신 단 한 가지 습관을 처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1분의 무릎 돌리기. 그것만 하세요.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약 대신 이 루틴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김 씨는 작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딱딱하던 게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 말을 적어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병원에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단을 2칸씩 올라갔어요. 예전엔 불가능했는데. 6개월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증 지표 CRP는 3.8에서 2.1로 떨어졌고 무릎 굴곡 각도는 15도 증가했습니다. 약물 복용량은 절반으로 줄었죠. 박 박사는 그 결과를 조용히 기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의 시계를 되갚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녀의 루틴은 단순히 관절을 푼 것이 아니라 몸의 순환 리듬을 되살린 것이었습니다. 천이 안정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아침 통증이 완화되자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활동이 다시 근육을 강화시키며 관절에 안정감을 줬습니다. 즉, 한 잔의 물이 연쇄적인 회복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는 이후 50세 이상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루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200ml, 그리고 간단한 관절 자극 동작 1분.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참여자의 78%가 아침 통증 감소, 63%가 붓기 완화, 41%가 수면 질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얻은 건 아닙니다. 몇몇 환자는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3개월을 넘기자 대부분은 몸의 내부 리듬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지속형 회복 반응, Sustained Recovery Response 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따뜻함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순간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진행됩니다. 여기엔 흥미로운 학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온수 섭취 효과는 심리적 요인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뇌 영상 MRI 연구에서는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시상하부와 자율신경 관련 부위가 실제로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따뜻함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신경 생리학적 반응이라는 뜻이죠. 김명순 씨는 6개월 후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젠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노윤 박사가 수십 년간 전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은 관절을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을 푼다. 그리고 그 말처럼 이 루틴은 단지 통증 완화가 아닌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유연해집니다. 그 마음의 회복이야말로 진짜 젊음의 징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물 한 잔이 마음의 관절까지 부드럽게 만든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놀라운 심리적 효과를 다뤄 보겠습니다. 물 한 잔이 가져온 마음의 회복 몸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따라 풀립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 환자를 돌본 박노윤 박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무릎이 굳은 사람은 대체로 마음도 굳어 있다. 그가 본 수많은 환자들은 통증보다 두려움에 더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두려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겠지라는 체념. 이 심리적 긴장은 몸의 근육과 혈관까지 긴장시키고 결국 통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 이 악순환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따뜻한 자극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즉, 따뜻한 물은 몸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내면의 약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에서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신 사람들의 뇌파에서 알파파, 이완파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의 불안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통증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지만 사실 그것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박노윤 박사는 이 심리적 효과를 온도의 위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따뜻함을 통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감각을 회복한다. 한 노년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괜찮다, 오늘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젠 그 말이 몸에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실제 생리적 반응입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동시에 뇌의 감정 중추를 자극하며 몸과 마음을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주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설명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근육이 수축하며 말초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관절의 회복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실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근육이 풀리며 이완 순환 회복의 3단계 루프가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의 문제를 넘어서 정서적 회복의 루틴이 됩니다. 몸이 따뜻하면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유연해집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필요한 감정의 근육을 되살립니다. 한 노신사는 10년간 아내를 간병하며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따뜻한 물을 권했어요. 그저 물 한 잔인데 그날부터 마음이 조금씩 녹았어요. 지금도 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표정은 편안했고 어깨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한 잔이 몸을 든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볼 수 있게 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따뜻한가요? 그 질문은 단순히 온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의 첫걸음, 루틴을 안내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당신 삶을 부드럽게 되돌리는 하나의 의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에 시동을 거는 첫 번째 의식이라는 것을요. 밤새 식어있던 혈류가 다시 흐르고 굳었던 관절이 천천히 열리며 그 안에서 잊혀졌던 움직임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그저 한 잔의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박노윤 박사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물소리로 시작하죠. 컵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90세의 몸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오늘을 느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음을 매일 확인한다. 따뜻한 물로. 그의 말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리학과 삶의 철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작은 따뜻함이 몸의 순환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루를 바꾼다는 사실. 혹시 당신도 여전히 내 몸은 늙었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물 한 잔을 드는 그 몇 분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예열하는 시간입니다. 그 온기를 마시는 순간 당신의 혈관은 열리고 무릎은 부드러워지며 심지어 당신의 생각마저 따뜻해집니다. 과학은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이 오르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박동이 안정되며 관절 윤활액이 활발히 순환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랑처럼 작동합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마음이 따라오는 것. 어떤 이는 말할 겁니다. 겨우 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겨우라는 말이 인생을 늙게 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일 때 당신의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컵 하나의 온기와 함께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내 관절이 내 삶이 부드럽게 움직이길. 그건 단지 물을 마시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번째 다정한 인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한 잔이 당신의 혈류를, 당신의 관절을,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